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기분 좋게 올랐다는 얘기는 뭐 시가보다 쭉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5일선, 11선, 21선을 다 뚫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5일선이고 여기 21선이죠. 요 따라가는 게 요 5일선입니다. 11선은 21선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 뭐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방향 자체는 반등 방향이니까 윗방향이죠. 윗방향인데 왜 떨어지냐? 뭐 떨어뜨려야 따라오는 개인들이 손실 보고 또 손절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됐던 겁니다. 예상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전에 올린 영상과 같은 매매를 했겠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1,500 샀습니다. 기관도 샀습니다. 연기금은 팔았네요. 연기금이 샀으면은 좀 강한 상승이 있었을 건데 연기금이 팔아가지고 조금 상승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연기금이 장중에는 이렇게 사다가 아침부터 쭉 사다가 점심 무렵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점심 되기 전에 팔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마이너스로 끝을 냈네요. 연기금은 올라가는 걸 별로 원치 않은가 봅니다. 뭐 원체 하락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자, 어쨌거나 이 코스피가 이 전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장중에도 못 뚫었고 종가 대비로 볼 때도 전 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뭐 장중에는 전 고점 종가 대비는 뚫고 올라갔는데 못 뚫었고 21선과 11선 그리고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 하는데 큰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도 코스피 마찬가지죠. 5일선을 지지받고 위로 올라선 모양이 거의 동일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1분봉인데 1봉을 보게 되면은 5일선을 딛고 쭉 올랐죠. 선물은 코스피나 코스피 200보다는 좀 강한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여기 어제의 전고점, 영업일 어제면 금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전고점을 0.05포인트 갭을 두고 그러니까 거의 갭을 메우다시피 그러니까 전고점을 거의 닿다시피 해가지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올랐습니다. 요런 패턴에서 위로 더 바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눌렀다가 갭을 메우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요 21선을 터치를 하고 갈지 안 하고 올라갈지를 좀 애매합니다. 외국장들이 막 올라가니까 우리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는 보이는데 어쨌거나 방향은 위쪽인데 조금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파는 게 좋겠다 하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대세는 하락입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 아닙니다. 그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그 옵션 만기일 날 37억을 매도했는데 이 매도 금액이 장중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뭐 내 기억으로는 1,00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매도를 치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선 걸로 뭐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천수백억이 됐던 걸로 한 2천억 정도까지 갔나? 뭐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억을 잘 안 믿습니다. 내 기억도 안 믿습니다. 특히 뭐 장중의 기억은 흔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기억은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내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장중에는 매도가 컸다가 결국
매도를 줄이면서 그 조금만 더 샀으면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뻔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어쨌거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위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옵션만 하는, 주식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고 파생 중에서 옵션만 하는, 그것도 네이키드 매수만 하는 내 구독자분이 이 정도는 최소한 올라오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최소한 올라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증거로 보여드린다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다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 뚫었지요. 나스닥이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미 나스닥이 지금 전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S&P 500이 전고점을 뭐 못 뚫었지만은 이미 S&P 500은 뚫었지요. 그러니까 뚫은 걸로 봐도 되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 이미 뚫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다 뚫었지요. 삼성전자가 뭐 내려올 때 여기서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2002년 21년 1월 11일 날 꼭대기를 치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선물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점은 그 뒤에 나왔거든요. 한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왔지요.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꼭대기를 치고 떨어졌습니다. 뉴스가 참 믿을 게 못 되는 게, 뉴스를 활용을 하는 데는, 해라는 데는, 활용을 잘하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100%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뉴스를 갖다가 뉴스 매체를 장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이저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반등하고 이런 와중에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 지금은 또 반도체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난리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느 말이 사실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쪽 업계에 안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업계에 뭐 연락 닿는 사람이 한 30년 전에, 뭐 20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얼굴 보고 그 다음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잘 모릅니다. 뭐 그런 와중에 뭐 삼성 그 설비를 하는 업자라 해야 되나? 업자의 하수인 부하,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어, 건설 쪽이 아니고 설계 쪽인 것 같은데, 뭐 그쪽이 있는 사람은 뭐 몇 년 전까지는 봤습니다. 뭐 몇 년 전이라면 5, 6년인지 7, 8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한 번씩 새로운 설비를 할 때 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하는데 뭐 거의 계속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 있는 거를 철수하고 중국구도 철수하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한국, 우리나라에 뭐 설비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재용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이재용을 욕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내 주위에도 다 욕하는데 뭐 그냥 삼성의 오너의 아들이라고, 오너의 손자라고 뭐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애국심은 가지고 있네요.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버리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의 중요한 생산 시설 자체를 갖다가 한국에 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둔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반도체가, 예전에 그 전두환이 서서히 퍼를 때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라리의 전쟁 보면은 책 앞 표지에 그 명령서가 있습니다. 나 옛날 책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어쨌거나 김홍신이가 쓴
김홍신이 그 전두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김홍신이 쓴 칼라리의 전쟁을 보면은 대통령 명령으로 기업인들에게 반도체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쌀이 될 거라고. 그 미래의 쌀을 갖다가 미국이 확보를 하려고 중국에게 주지 않으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특한 게 반도체 공장을 그 자기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주고 있다는 게 뭐 나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뭐 내가 아는 뭐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 돈 제일 많은 뭐 재산 기준입니다. 뭐 매출로 따지면 더 큰 뭐 사업체를 가진 지인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드러난 걸로 볼 때, 내가 아는 걸로 볼 때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주변에 최 사장인데, 최 사장 같은 경우 지 같으면은 미국 간답니다. 반도체 한국 다 놔두고 미국 간답니다. 미국 가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차리면은 그게 삼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너의 마음은 오너가 알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지가 내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국심이 있으니까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방금 건 추세를 뚫었습니다. 요 추세에서 보니까 시작을 했네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 요 선을 하나 그어봤는데, 이 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밀고 올라와서 위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뚫었습니다. 추세를 뚫었으니까 이게 이 추세 쪽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뚫고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위로 좀 가겠구나, 뭐 반등이든 뭐든 간에 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날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는 아직 20주선을 뚫지는 못했는데, 이 20주선이 이번에 뚫릴지 아니면은 또 여기 얻어맞고 떨어질지는 뭐 또 지켜봐야죠. 이때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얻어맞고 떨어졌지요. 보리즘에도 상당성이 얻어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떨어진 뒤에 이 탈환하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다 실패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탈환할 20주선을 탈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또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전 세계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고 내릴 만큼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을 한 줬다가 한번 줬다가 다시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기업들이 돈줄이 많이 마르나 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제조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뭐 내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뭐 돈을 갖다가 매달 몇십억씩 들고 있다가 거기가 뭘 옷을 생산하는 데였나, 뭐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었는데, 계절별로 뭐 한 두세 달 정도는 제품 재료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진 돈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고 모지래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면 사채도 갖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사채면 뭐 기본이 5부 6부다, 뭐 어떤 때는 8부짜리도 쓴다, 뭐 그런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좀 오래됐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부안해동 해가지고 짧게 그날 뭐 스캘핑 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수익이 나면은 적당한 시기에 익절을 해가지고, 익절을 해서 현금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지 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외국인이 사니까 올랐지요. 그리고 조금 팔기 시작할 때 내리다가 반등이 들어와서
이 산 거를 갖다 좀 털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 29일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지요. 이제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이 밑에서 산 거와 여기서 산 거를 합치면은 뭐 어느 평균가 정도가 나오겠죠. 그 평균가 정도 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현물에서 손실 보지 않고 털어내고 파생으로서는 항상 버니까 파생으로 벌고 이러면은 전체적인 자금에서는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행보, 이 박스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박스건 행보를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매집을 많이 했지요. 이렇게 올릴 때도 매집을 했지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페이크였지요. 요 매집을 한 게 이거를 뚫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뭐 뚫고 가지 못한다 하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최소한 요거 여기서 올릴 때 샀던 평균 가격과 여기의 평균 가격 두 개를 합친 거의 평균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내 생각이 다 맞지는 않겠지요. 근데 맞는 경우들이 좀 많았지요. 그래서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부터 손실이 아마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벌써 깡통을 몇 번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스피 100인데 코스피로 보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요 내려가지고 여기서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보고 요 들어간 사람들 한 7, 80% 손실 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고수들이 손절 안 했으면은 여기 물린 게 웬만하면 70%될 겁니다. 70% 전후로 물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물린 거 여기서 물린 것도 웬만하면 50%, 40%, 50% 물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물린 거 이것도 웬만하면 30% 물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합쳐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트는 게 어떠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위에서 물린 거는 가능하면 놔두는 게 낫고 아니면은 뭐 살깎기 들어가도 괜찮고 뭐 수익 나는 만큼 손실 난 부분을 갖다가 그 수익 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예를 들어서 한 100원 수익 났다. 100원 너무 작나? 한 100만 원 수익 났다. 그러면 손실 난 거 중에서 내가 정리하고 싶은 거 일부를 한 50만 원 정도 손실분을 떠안으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든 관계없이.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플러스 100만 원 이익 받지만은 50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를 박사님은 살깎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살깎기. 근데 대놓고 손절을 하면서 살깎기 했다는데 그건 살을 깎는 게 아니고 뼈를 깎은 거죠. 살은 다시 찌울 수 있지만은 뼈는 다시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 다 컸기 때문에 뼈는 다시 안 자랍니다. 뼈 불라지면은 잘 붙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면은 참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적게 올라가긴 하지만은 지수는 적게 올라가지만은 내가 종목을 제대로 골랐다면은 많이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가 한 5개 있네요. 하락은 뭐 17%씩 나오는 게 있는데 뭐 뭔지 모르겠는데 타이거 차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상한가가 이렇게 5개 오늘도 나왔고 우선주가 2개, 우선주 2개를 빼버리면은 결국 상한가 3개가 있네요. 뭐 노터스, 경동인베스트, 뭐 신화콘텍, 뭐 그 밑에 보면은 한일진공, 선신양해, 오디텍, 영풍제지,
넵튠, PN풍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 보니까 뭐 코스닥 종목이 같이 보이는데 코스피도 있네요. 코스피도 있고 뭐 코스닥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주로 이제 우선주가 많이 상한가가 쳤네요. 어쨌거나 자, 가는 놈은 갑니다. 얼마나 갔는가 한번 볼까요? 뭐 그래 많이는 못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래도 가기는 갔지 않습니까? 자, 뭐 지금 여기가 100일 정도 됐으니까 뭐 한 400일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 꼭대기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건 삼성전자고 방금 등락순위에서 상한가치 노터스를 보면은 뭐 위에서 물린 사람은 뭐 가는 기별도 안 가지요. 안 가는데 이런 거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떨어진다 싶으면은 손절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바닥을 알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물렸어도 이런 상한가를 치면은 뭐 상한가 뭐 3번을 쳤네요. 이렇게 치면은 뭐 수익 내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종목이라 상한가를 쳤나? 뭐 자본금이 118억, 매출액이 2,900억, 대략 3천억쯤 되고 시총이 1,154억, PBR이 0.19, 퍼가 5.71. 뭐 갈만한 회사네요. 좋은 회사네요. 올라가기 전에 뭐 작년 연말 기준일 거니까 그랬으면은 이런 거는 미리 발견을 해가지고 이 저 PBR 주들을 미리 발견해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들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 가격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작은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면 또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신화콘텍도 물린 사람들이 앞에서 이래 물렸으면은 뭐 요런 데서 본전 찾았을 거고 요런 데서 물리으면은 요런 데서 물리면 안 되죠. 이런 데서 물리면 그거는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어쩌다 가나 물릴 수도 있지만은 이거 털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데서 물렸으면은 거의 뭐 본전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본전을 넘어서면은 아쉽지만은 더 간다 하더라도 익절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팔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매도는 본인의 목이니까 본인이 감당할 목이지 내가 뭐라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코롱 우순주 이런 것들은 뭐 또 건드리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뭐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은 대세 하락 중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얼만큼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초기 좋은 깍꿍님이 이 정도는 들어온다 했으니까 요 고점은 넘길 것이다.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기세를 보고 적당한 곳에서 적당히 수익 나는 거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앞서 영상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똑같은 내용 반복했습니다. 마칠게요. 어쨌거나 뭐 이런 기회 때는 뭐 수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